한국 방송국도 테러를 당하더니 이번엔 미국 방송국도 테러를 당합니다. 머니몬스터 리뷰입니다.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와 즉흥적이고 화려한 말발의 리 게이츠가 진행하는 머니몬스터라는 증권 방송에 난데없이 테러리스트가 쳐들어 옵니다. 그는 얼마 전 있었던 주가 폭락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의 탐욕가들과 힘없는 소시민 사이에서 과연 그들 모두는 무사히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이 머니몬스터 예고편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더 테러 라이브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사한 성격의 영화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영화는 스릴과 반전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있는 그런 오락적인 영화는 살짝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오락 영화는 아니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 세계를 제3자 혹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냥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그냥 관전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테러 라이브나 혹은 네고시에이터 같은 이런 어떤 스릴러, 서스펜스 드라마를 기대하고 가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테러리스트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고 그가 얘기했던 주가 폭락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가까워지면서는 어느 정도 긴장감도 있고 스릴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중반부쯤에 테러리스트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면서부터는 이 스튜디오 외부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초중반까지 어느 정도 힘을 끌어당겼던 이 테러리스트와 주인공 사이의 어떤 이 긴장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공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어떤 이 안에서 어떤 엑스트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 상황을 관전만 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사건을 나서서 도와주지 않고요. 오로지 주인공들만 진짜 온 세상 심각하게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 바깥에서 관전만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이 상황 속으로 몰입하는데 어느 정도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 영화적인 관점을 통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 언론이라는 게 뭔지, 이 미디어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 월스트리트, 증권이라는 게 뭔지, 돈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 예.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편집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못해요. 뭔가 중간에 장면들이 외부 상황과 내부 상황과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들을 영화에서 이제 중간중간 보여주는데 이게 편집점이 툭툭 치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예요. 방송을 생방송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 테러리스트가 등장을 해서 막 이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영화 자체가 편집이 매끄럽지가 못하다 보니까 실시간의 느낌이 거의 없고 한 며칠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루즈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복선들 이런 것들을 조금만 고민을 했으면 조금 더 매끄러운 영화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왜냐하면 사실 이 영화는 몇 년 전부터 헐리우드 내에서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다, 아주 괜찮은 시나리오다 라고 해서 돌고 돌았던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아무래도 이 더 테러 라이브를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영화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테러리스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단순한 사과입니다. 하지만 두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정말 명료한 어떤 이 사과 한마디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차가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나조차도 이런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냉소적인 사람이 돼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라는 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매끈하게 진행돼서 즐거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보는 영화들도 있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슬퍼서 막 눈물을 그냥 펑펑 쏟는 영화도 있고 아주 그냥 배꼽이 빠져라 웃는 그런 영화도 있고 어떤 화려한 시각 효과 때문에 보는 재미, 듣는 재미가 아주 뛰어난 영화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영화는 보고 나오면서 이 영화가 던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한 번쯤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예요. 하지만 그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인가는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 이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가 굉장히 겉핥기만 하다가 어영부영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조디 포스터조차도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도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좀 혼란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오락적인 재미도 잡을 수가 있고 문제의식을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만은 여러가지 어떤 완성도 면에서 오락적인 재미가 떨어졌고 감독이 뚜렷하게 던지지 못했던 메시지 때문에 문제의식을 잡는 것도 약간 흐릿해지는 그런 영화가 됐어요. 기술적인 완성도가 좀 아쉽고 어떤 문제의식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영화는 보는 내내 어쨌거나 재미는 있습니다. 뭐 줄리아 로버츠 연기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주인공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아저씨도 굉장히 뭐 연기 잘하고 있고 다 연기가 좋아요. 그리고 의외로 이게 막 좀 진상을 부리거나 의외로 막 처지는 캐릭터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사실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옛날에 비디오 같은 걸로 이렇게 볼 때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보기는 좋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인상이 깊게 남는 그런 영화는 또 아니라는 거. 약간 좀 평범한 그런 평작 영화입니다. 뭐 심심할 때 보면 좋겠지만 아쉬운 건 이 조디 포스터 감독이 조금만 더 어떤 메시지를 명확하게만 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게 관객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총평을 하자면 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아주 유망한 후보 선수가 계속 몸만 풀다가 마지막 3분 전에 투입이 돼서 공 한번 툭 터치하고 갑자기 경기가 끝나버린 그런 아주 허무한 영화입니다. 네. 자,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끈적 다음에 만나요. 안녕.